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번에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시사하는 바도 있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 아파트 세 단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검단 신도시 아파트 세 단지가 있어요. 세 단지. 이렇게 있으면 김포 장릉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지가 뭔지는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 둘, 세 개, 3,000세대 이상이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로막는다고 해요. 경관을 어떻게 가로막냐면, 이렇게 기자님이 나가 있을 때, 여기 릉에서 저쪽에 산이, 여기는 계양산 있죠.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여야 돼요. 딱 정자로 쭉 가서 보여야 되고 그 경관이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켜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나선 것인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 법상 여기 택지의 이 인근에 500m 안에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500m 안에 아파트를 올리기 전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법인데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이 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다 지어버린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다 지은 거거든요. 다 지었어요 이미. 다 지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입장차를 정리하자면 건설사는 야 우리는 여기 택지를 받을 때 인천도시공사가 여기를 택지 건설하는 곳으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놨다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국가로부터 약간 분양을 받았다. 그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다. 문화재청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끝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은 택지 개발을 허가받은 건 맞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택지 허가 개발 허가를 받은 건 맞은데 별도로 시공사가 이 문화재 500m 이내에 건설을 해야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너네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다가 이 건설사들이랑 그리고 인천시를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합법적이라 이게 고발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쭉 이어져서 계양산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막혔단 말이에요. 이미 꽤 막혔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요. 릉에서 뷰가 산이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가로막아서 아파트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으면 깎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아파트. 여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올림픽대교나 강변북로에다 건너편으로 이 시티곡동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깎여 있잖아요. 되게 궁금해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다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설사는 이미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깎아내 가면서 본인들의 마진을 포기해 가면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건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은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다 지어버린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좀 짧게 생각했었어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오랫동안 지어졌을 거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오랫동안 지어지는 동안에 문화재청에서 좀 직원분들이 있으면 좀 보고 태클을 걸거나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해요. 지금도 한쪽에 치우치기보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희 멤버십 저희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깨우침을 좀 느낀 건데 이게 문화재청 측에서 계속 관찰을 안 해서 올라갈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단 원칙이란 게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건설사에서 알아서 짓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게 맞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서 이 지어지는 와중에 태클을 걸었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건설사에서 짓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례를 보다시피 지금 요 주이다님이란 분의 블로그가 참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문화재법을 준수한 서울 아파트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태클을 건 게 아니라 건설사가 알아서 이 허가를 받고 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설사들은 다 알아서 허가를 받고 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는 짓고 본 거예요. 근데 작은 건설사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설사 탓만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양존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왜 관리 감독을 안 했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국에 있는 그곳을 다 감독을 하냐? 우리는 법에 이렇게 적어놨고 건설사들에서 이게 찾아보니까 건설사들이 일단 땅을 사기 전부터 알아보는 게 문화재가 근처에 있냐는 걸 알아본대요. 이 통상적인 루트래요,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건설 사면은 땅을 사서 짓기 전에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고 허가가 나는지 알아보는 게 통상인데 이 경우는 좀 황당하다는 이 경우라 그래요. 그래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철거가 아니라 색상이나 지붕에 뭐 기와를 얻는다는 둥 이 름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살짝 변경시키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확정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시지 않고 색상 좀 바꾸고 위에 약간 기울게 하고 기와 지붕 비스무리한 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뭐야?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지금 이 용적률을 깎아먹은 아파트는 뭐가 돼요? 여태까지 잘 지켜서 지은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걸 허가해주면 앞으로 누가 허가를 받고 짓겠어요? 배짱식으로 지어버리지.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 주택 부족이 굉장히 핫 이슈인 상태에서 다 지은 아파트를 부셔라. 그러면 또 수분양자가 엮여 있잖아요. 그건 인천시 엮여 있고 건설사 엮여 있고 문화재청 엮여 있고 수분양자 엮여 있고 그리고 정부도 엮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 가면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건설사가 잘못했다는 논리가 많아요. 저도 미숙한 부분이 아직 많아서 참 생각하는 거에 따라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문화재청에서 좀 감독을 했으면 좀 미리 알았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본인들이 할 일 중에 안 한 게 없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에 누가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 계속 이렇게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문화재청 직원이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건설사가 통상적으로 이건 전부 다 사전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건설 쪽에 있는 분께 여쭤보니까 당연히 땅을 살 때부터 알아본대. 왜냐면 무시무시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다 짓고 왔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방향이 철거나 심각한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그게 되게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결정이 안 난 상황으로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 쪽에 어떤 선례가 남을 건데 여러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게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수분양자가 3,000명이 넘는 거의 완공이 다 끝난 아파트예요, 지금 얘가. 얘를 만약에 다 부시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건 건설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근데 또 건설사가 물고 늘어질 만한 건 문화재청에 아무런 관리 감독을 안 했다나 아니면 우린 인천시에 얘기를 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싸울 때는 법으로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정리하면 건설사가 위법하게 지었으니까 부수는 게 맞아요. 부수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미 다 지은 걸 부실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럼 이미 다 지은 걸 부실 수 없다는 이유로 안 부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면 저랑 말만 바꾼 거지 국가나 문화재청에서 감독하지 않은 거에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건설사의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태까지 다 지켜서 지은 건설사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얕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고 앞으로 한국 건설 시장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이랑 대화하다가 내가 몇 번 더 알아보고 몇 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즉흥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걸려서 좀 더 알아봤어요.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다 지은 상태로 부시지 않고 색깔 바꾸고 약간 기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해요. 국회의원이랑 문화재청 내부 측에서 이렇게 그렇게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띄우기에는 뭐 확정난 것도 아니고 괜히 이렇게 문제만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여기 남쪽에 이 다 지켜서 지었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웃기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뭔가 흥미진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분양자분들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수분양자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건